천치는 하늘 천 어리석을 치자를 씁니다. 하늘이 낸 바보가 천치입니다. 천재의 반대말입니다. 백치는 흰 백 어리석을 치자를 씁니다. 흰 종이처럼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바보가 백치입니다. 쥐야장천은 낮주 밤야 길장 내 천자를 씁니다. 장천은 긴 강이라는 뜻의 명사이지만 연달아 계속해서라는 뜻의 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쥐야장천의 뜻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연달아 라고 해야 합니다. 주구장창은 쥐야장천이 와전되어 생겨난 말입니다. 표준어는 아니지만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 쥐야장천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로 국어사전에 등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쥐야장천의 의미로 주구장창을 썼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연병할 놈이라는 욕은 연병이나 걸려야 할 나쁜 놈이라는 말입니다. 한자는 물들 염 병병자를 씁니다. 물들 염자는 전염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병은 전염병이며 조선시대에는 돌림병이라고도 했습니다. 돌림병의 대부분이 장티푸스이다 보니 염병이란 곧 장티푸스를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지랄 염병하고 자빠졌네. 이 욕은 욕자라는 한국인의 정서상 자주 접하는 욕입니다. 지랄은 간질병 환자의 발작 증세입니다. 간질병에다가 장티푸스까지 걸린 상태라고 하니 흔하지만 아주 심한 욕입니다. 인구에 회자되다라는 낯선 표현을 가끔 듣게 됩니다. 같이 검토해 보시죠. 인구는 사람인 입구자를 씁니다. 인구는 세상 사람들의 입입니다. 회자는 회외자와 구울 자자를 씁니다. 날고기와 구운 고기라는 뜻입니다. 인구에 회자된다고 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고기와 구운 고기처럼 사람들 입에 자주 화제가 됨을 뜻합니다. 관용적으로 긍정적일 때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므로 요즘 중국발 황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은 어폐가 있습니다. 지단은 계란으로 만든 고명의 일종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처럼 보이지만 중국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중국어로 계란을 지단이라고 합니다. 닭개, 새알 단자를 쓰는데 닭의 알이란 뜻입니다. 지단은 중국에서는 계란인데 한국에서는 엉뚱하게 계란을 붙여서 만든 고명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움직이기조차 힘들 때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입추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입추는 설립 송곳 추자를 써서 송곳 하나 세울 만한 좁은 공간을 가리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함은 송곳 하나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들로 꽉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명행사라는 낱말은 신문 방송을 통해 자주 듣게 되는 한자성어입니다. 누구나 그 의미를 알고 있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낱말이지만 한자의 뜻을 간단하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비명행사의 의미를 물으니 비명 지르다가 꽥하고 죽는 것이라고 하네요. 아주 틀린 답변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림짐작만으로 한자성어를 대하면 그만큼 어휘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사고의 폭도 좁아집니다. 비명은 아닐 비목숨명자를 씁니다.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비명입니다. 횡사는 가로 횡 죽을 사자를 씁니다. 가로 횡자는 여기서는 갑자기라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죽는 것을 횡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명행사는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는 것이 됩니다. 갈등은 칡, 갈,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칡과 등나무는 덩굴성 초목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이 두 나무가 한 장소에서 자라면 죽기 살기로 엉키고 설켜 있는 혼란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런 모습을 복잡한 인간관계의 반목에 비유한 단어가 갈등입니다. 뇌졸중은 뇌와 연결된 혈관이 터지면서 뇌가 손상되는 질병입니다. 뇌졸중은 골, 뇌, 마칠, 졸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마칠 조자는 갑자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는 중풍의 의미입니다. 갑자기 뇌에 온 중풍이 뇌졸중입니다. 시중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통상 말하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증이 아니고 중을 쓰는 이유는 뇌졸중이라는 병명에 중풍의 의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소화가 안 될 때 체했다고 하고 그 증세는 체증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막힐 체자가 사용됩니다. 음식이 소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중간에 막혀 있다는 의미로 체했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의 막힐 체는 한의학의 이론이 반영된 낱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기라고 하는 우주의 근본적 에너지가 24시간 전신을 주류한다도 생각합니다.
기의 소통이 원활하면 건강하고 기가 막히면 병입니다. 체한 상태는 소화기관 내에 걸쳐 있는 음식물로 인해 체내 기류가 상하로 교류하지 못하고 막힌 상태라고 하여 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체했을 때 손끝을 따서 피를 한두 방울 내면 체증이 바로 치료가 됩니다. 체내의 기류가 온몸을 순행하다가 통로가 막히면 한정된 공간에 기류가 계속 유입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풍선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바늘로 손가락 끝을 따면 이 구멍을 통해 압력이 빠지면서 체증이 완화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말 속 한자어는 아니지만 고사성어 하나 공부해 보시지요. 부, 파, 마한지, 파참. 이 말의 뜻을 알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싶어지는 경구입니다. 부파만은 아니 불 두려워할 파 느릴 만자입니다. 사업이나 공부의 진도가 더딘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파 참은 다만지 두려워할 파 멈출 참자입니다. 다만 중간에 그만두는 것을 경계해라 이런 뜻입니다.